네,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에서 근무 중인 유정선입니다. 갑상선 질환의 발생 원인은 앞서서도 임창훈 선생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면역력 저하, 영양결핍, 스트레스, 운동 부족이 다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의대생일 때 이제 무슨 병의 원인 이러면은 테이블로 이렇게 막 병의 원인이 쫙 다 써 있는 게 있는데 한 페이지가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걸 어떻게 외우나 맨날 너무 힘들었는데 은사님께서 해주신 말이 야, 이 원인으로 안 생기는 병도 있냐? 라면서 얘기해 주셨던 교수님이 있으셨는데요. 이것도 딱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면역력 저하되고 잘 못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운동 못하면 심장병도 생기고 당뇨병도 생길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내가 힘들 때 확 하고 도져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이렇게 의학적으로 써놓으면 이렇게 되죠. 이제 의대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있고 이거를 다 외워야 될 겁니다, 학생들이. 하지만 이제 그건 아니니까 저희는 이제 그냥 제일 말이 많이 되고 이제 좀 얘기해 볼 만한 거를 좀 골라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양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요오드라고 하는 거는 갑상선 질환에 걸려서 그게 걱정이 되셔서 병원에 오시면 다들 한마디씩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요오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먹어야 돼요? 뭘 먹지 말아야 돼요? 하고 물어보는데 어차피 한식 먹으면 방법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회색으로 칠해지거든요. 여기 몇 군데 없어요. 여기가 어딘가 요 나라하고 여기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회색으로 너무 많이 먹는 나라고, 여기 이제 파란색은 그냥 적정하다고 하고, 요거는 데이터가 누런색은 그냥 국가에서 데이터를 만들지 않은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북한도 시뻘거네요. 근데 얘네들은 아예 요오드만 못 먹겠어요. 다 못 먹겠지. 북한은 모든 게 다 부족할 거고, 러시아도 의외로 부족하네요. 얘네들도 요즘 좀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옛날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대한제국 말기에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중앙아시아도 끌려가고 일본도 끌려가고 러시아로도 끌려가서 고려인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때 얘기 들어보면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먹고 살려고 이제 가셨던 분들이 바닷가에 미역이 널려 있는데 러시아 애들이 먹을 줄 몰라가지고 굶어 죽고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다 뜯어다가 이제 구글구글 끓여 먹고 어떻게 먹는지 가르쳐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다 먹고 사니까 요오드가 좀 안 부족하고 얘네는 있어도 안 먹는 애들인가 봐요. 그리고 요오드를 얼마나 먹어야 되냐? 이거는 이제 WHO라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다 공통으로 쓰는 건데, 그냥 한 150 정도만 먹으면 성인은 된다고 하고요. 애들은 좀 덜 먹어도 되고, 근데 임신했거나 모유 수유를 할 때는 좀 더 먹어야 된다라고 하죠.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150, 200, 220 이 정도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3,000 이상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건강영양조사 자료로 만든 건데, 그래서 사실 항상 요오드를 더 먹어야 돼요? 라고 이제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이 질문을 하시면 됐어요. 그냥 원래 먹던 것만 먹어도 엄청 먹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의외로 요 노란색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절반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임신하신 분하고 모유 수유 중인 분은 더 부족하죠. 애 키우다 보면은 모유 수유할 정도로 신생아 키우면 진짜 자기 밥 챙겨 먹을 새가 없어요. 젊은 엄마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른 나라 데이터를 보면 좀 성인은 잘 챙겨 먹고 애들은 좀 덜 먹고 이런다는데, 우리나라 애들 하도 밥 안 먹을 때 엄마들이 이제 김을 챙겨줘서 그런지 별로 안 부족하네요. 우리나라는 애들은 노란색이 좀 짧죠. 애들은 잘 먹고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좀 못 챙겨 먹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50% 이상은 크게 부족하진 않고
아마 제 생각에는 식사량 자체가 부족해서 요오드가 부족해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요오드만 부족하신 분들이 그렇게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서양 외국 영어로 돼 있으니까 미국 애들이겠죠. 이제 그 권장량 정도 섭취할 때 뭐로 주로 섭취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다 생선, 바다에서 나는 모든 거엔 다 요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오드 부족으로 갑상선이 이렇게 커지신 분들은 바닷가에 가서 바닷바람만 맡아도 쑥쑥 들어간다고 막 그런 얘기 해주셨던 선생님도 있었어요. 하여튼 근데 민물 생선은 아니고 바다 생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란에도 있고 유제품에도 있고 요게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이런 걸로 다 먹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런 거로 먹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 이렇게 써 있으면 저도 감이 안 오기는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우유를 그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조류로 많이 먹는다는데 찾아보니까 김 2장이면 끝나요. 도시락 김 2장이면 하루 권장량 끝입니다. 그냥. 근데 그거보다 더 먹잖아요. 도시락 김에 몇 장 들어있나요? 그리고 다시마는 3 곱하기 5cm짜리 하나면 끝납니다. 예, 그 너구리 한 봉지 사드시면 거기에 들어있는 코딱지만한 미역 하나면 미역이래 다시마 하나면 그냥 끝나요. 예. 그래서 더 먹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내가 식사 자체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면. 보시면 우리나라는 거의 다 해조류에서 이제 먹고 있습니다. 그 유제품은 진짜 잘 안 먹네요. 그 생선도 옛날엔 생선 잘 먹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생선을 잘 안 먹고 오히려 염장채소에서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천일염을 쓰잖아요. 그것도 바다에서 나오는 거죠. 바닷물엔 요오드가 있어요. 삼초 소금이나 뭐 히말라야 암염솔트, 핑크솔트 이런 걸로 김장 담으시는 분들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으면 요오드도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불안하시니까 이제 요오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많이 먹으면 좋냐? 근데 이제 이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뇌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도 만약에 이제 애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엄마가 그래 열심히 해봐라 그러고 이제 적당히 시켜줘야지 한꺼번에 막 너무 많은 양을 너무 한꺼번에 확 던져주면 애가 기가 질려서 시작도 못 하겠죠. 저희 갑상선에도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오드를 갑자기 확 고용량을 주는 요법도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 떨어뜨리려고. 얘도 아마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지금 이제 권장량의 5배 이상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짜자자자자 빠져요. 그래서 결국 영어로 써 있어서 골치가 좀 아팠지만 한국말로 바꾸면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올라가고 그 얘기는 이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악화된다는 뜻이다. 근데 뭐 이렇게 큰 방향을 바꾸진 않습니다. 이제 뭐 없는 갑상선 병을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약을 뭐 이렇게 그 뭐 약의 유무를 결정한다든가까지는 아니고요. 용량이 아마 조금 바뀌는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찾아 드시지 마시라고요. 네. 아까 그 너구리 다시마면 끝난다 그랬는데 이걸 환으로 지어가지고 먹으면 이게 약국에서 많이 팔더라고요. 다이어트에 뭐 변비에 특효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약이랑 같이 파는 약국에서 특히 이제 열심히 파시던데 뭐 요즘 이렇게 젤리도 맛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엄청 사다 놓고 드시던데 하여튼 이런 게 별로 권장되진 않고요. 요오드를 심지어 약으로도 팔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런 것까지 사드시는 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엄청 유명해가지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그게 뭐 영양제 에르메스라 그래가지고 되게 비싸게 팔다가 요즘 또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던데 그게 독일에서 나온 영양제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물약이 있고 위에 알약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영양제가 다 그거랑 이제 다 비슷하게 막 모양이 몽땅 바뀌어지고 있던데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데이터 없는 프랑스 위에가 여기 독일이잖아요. 독일 시뻘겋죠. 독일은 요오드가 부족한 국가예요. 그래서
그 위에 알약 들어있는 거 보면은 그게 그 허연 거 큰알이 요오드입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드시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요오드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식사 잘하고 계시면 그냥 도시락김 사 드시면 하루에 끝납니다. 이런 거 드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음식을 이제 저하증, 항진증일 때 뭐 이렇게 먹어라 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갑상선에 이제 흡수를 방해해서 갑상선종을 좀 크게 하는 물질도 있다고 하고, 이거는 옛날부터 뭐 고이트로젠이라고 저희도 학생 때 배웠던 건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과다 국가기 때문에 뭐 흡수를 조금 방해하는 걸 쬐끔 먹었다고 해서 뭐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부족 국가 같은 데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뭐 카페인이나 뭐, 근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이거 갑상선에 나쁘다고 해가지고 안 먹고 있는 거가 아니잖아요. 패스트푸드 기름진 거 원래 몸에 안 좋고, 설탕 많은 거 원래 몸에 안 좋고, 원래 커피 많이 먹지 말라 그러고, 적당히 뭐 하루에 한두 잔은 괜찮지만, 이 글루텐 많이 들어가는 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탄수화물 먹지 말라고 요즘 좀 저탄수화물 먹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그냥 원래 다 하고 계시던 거예요. 그렇게 막 특이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갑상선종 유발 음식이라는 게 이제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실 텐데, 사실 저희가 별로 얘기도 안 하니까요. 근데 이제 뭐 브로콜리, 뭐 양배추, 컬리플라워, 뭐 케일 이런 거, 그리고 뭐 머스터드, 차 종류, 그리고 이제 콩으로 만든 그 모든 것. 서양 외국은 이렇게 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요오드 적게 먹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좀 조심하라는 얘기를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콩으로 만든 거 조심하라는 얘기는 엄청 나옵니다. 이제 외국 자료 찾아보면 우리나라는 뭐 사실 상관은 없어요. 뭐. 근데 이제 뭐 이런 베리류, 뭐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블랙베리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루텐 많은 음식도 아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곡식으로 만든 모든 겁니다. 시리얼, 식빵, 뭐 전분, 뭐 이렇게 메가로 만든 뭐 맥주, 뭐 이런 이스트로 부풀린 빵들. 그러니까 이제 그 파운드 케이크 같은 거 말고 구멍 슝슝슝 뚫린 빵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글루텐 프리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팔잖아요. 그게 이제 뭐 다른 이유도 있고 이런 이유도 있고 그냥 맛이 없습니다. 글루텐 프리 한번 사 먹어 보시면. 예, 근데 뭐 굳이 뭐 피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3천까지 먹는 나라에서 뭐 흡수율이 뭐 20% 방해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래도 많이 먹기 때문에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항진증일 때도 이제 뭐 이런 거 계속 비슷하게 나오죠. 이제 너무 뭐 요도 이미 많이 먹고 있는데 더 많이 먹여주면 재료를 또 쏟아 붓는 거니까 이제 이것도 아까 그 갑상선 더 크게 만드는 애들, 이거 가공식품 아까 기름진 거 먹지 말라는 거, 무탄수화물 이런 거. 콩으로 만든 음식만 조금 특이한데 예, 우리나라에서 식사 잘하시고 김도 가끔 먹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좀 이제 셀레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제 다른 더 큰 병원에서 이제 셀레늄 처방받고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이제 처방을 해달라고 영양보조제로 같이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원하시면 처방은 드리는데 이제 이것도 내가 식사를 부족하지 않게 잘 하고 있으면은 별로 부족해질 일이 없는 영양소라고들 합니다. 예. 근데 뭐 셀레늄을 같이 줬을 때 이제 뭐 좋다는 논문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근데 뭐 이게 갑상선 호르몬 자체는 아니고요. 요오드가 뭐 흡수되고 대사되고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거든요. 약간 이제 보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계란 하나만 먹어도 3분의 1 정도 하루 섭취 권장량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고기나 뭐 닭가슴살이나 이런 것도 다 있고, 네, 브라질 너트가 사실 너무 많아서 되게 유명하고 너무 뭐 처음에 엄청 광고도 많이 하고 비싸게 팔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뭐 하네, 뭐 항암 작용도 있네 해가지고 그것도 많이 이제 쓰시는 거로 아는데, 걔는 많이 써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셀레늄은 많이 먹으면 독성이 있고 막 뭐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빠지고 뭐 손톱 갈라진다 막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권장량이랑 과다를 하는 양이 되게 이렇게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뭐 한 두세 배 먹으면 훌쩍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적정하게 근데 비타민 C는 10배를 먹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오바되면 소변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그래도 뭐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싶어서 챙기고 있다. 그럼 하루에 브라질 너트 딱 하나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비타민 D 얘기는 뭐 핫하진 않지만 이것도 항상 하던 얘기라. 근데 이제 우리가 뼈에 좋으려면은 한 20만 이상만 되면은 된다고 골다공증 전문하는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얘는 50입니다. 50. 원래 정상이 30에서 100 사이인데 약간 넉넉하게 정상이면은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비타민 D가 그렇게 50이 넘는 사람은 아까 이렇게 보니까 뭐가 위험도가 뚝뚝 떨어지죠. 이제 좀 더 그래프가 너무 복잡하지만 하여튼 한마디로 줄이면 비타민 D가 5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가 넘어갈 정도로 풍부하신 분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위험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비타민 D를 우리가 갑상선 생각해서 먹는 거 말고도 그냥 뼈에 좋다고 먹고 면역력에 좋다고 먹고 또 뭐 암 환자한테도 좋다고 먹고 비타민 D 나쁘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그리고 비타민 D는 좀 과량으로 먹었을 때 부작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막 고용량 주사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거 이런 것도 막 맞으시잖아요. 동네 병원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맞아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좀 오버해서 들어가도. 뭐 먹냐고 자꾸 여쭤보시는데 햇볕을 보셔야 됩니다. 햇볕. 근데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이제 햇빛을 보면은 좀 더 잘생기고 피부가 젊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여름 햇볕이 더 잘생기고 팔토시 하지 마셔야 되고 선크림 많이 바르지 마셔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요즘 일광욕 하기가 힘들죠. 저 해 뜨기 전에 출근해가지고 건물 안에 하루 종일 있다가 해가 지면 퇴근해요. 막 이러시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는 8.3인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평균이 16인가 나오는데 반도 안. 그래서 근데 이제 음식에 별로 많이 안 들어있어요. 이런 거에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이거로 권장량을 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영양제부터 먹어라고 이제 국제 가이드라인에 돼 있는 얼마 안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싸요. 예. 이게 예전에 제가 학생일 때는 하루에 600단위 먹으라고 했다가 요즘 애기들이 쓰는 이렇게 드랍이라 그래서 기름으로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입에 스포이드처럼 넣어주는 거는 아직도 600짜리가 있고 그건 애기들용이지만 어른들 먹는 거는 이제는 대한영양학회에서 올렸습니다. 가이드라인을 600에서 1000으로. 그래서 요즘 파는 거는 다 1000일 거예요. 저희가 약으로 처방드리는 것도 1000이고 근데 이제 보통 1000 가지고 잘 안 오르시는 분들 요즘 많더라고요. 하도 해를 못 봐갖고. 그래서 이제 뭐 2000이나 이제 뭐 요즘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게 5000까지도 나옵니다. 도대체 뭘 사요? 이러고 맨날 물어보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있는 거 사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건강기능식품. 그거는 이 성분이 몸에 좋은 거라고 인정받았다라는 뜻이고 GMP는 이게 환자 몸에 들어가도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다고 하는 게 그 공장의 인증을 받은 거예요. 예, 아무리 좋아도 썩은 재료 가지고 만들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있는 거 있잖아요. 얘 하나밖에 없죠. 예, 얘가 더 비싸요. 근데 이런 거 직구해가지고 이렇게 아이허브 이런 데서 사시는 거 보면은 그 나라의 인증제도는 제가 일일이 다 뭐 캐나다 뭐 미국 인증제도를 다 일일이 제가 몰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그냥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번 재평가를 거치지 않은 거라서 중간에 뭐 shipping하다가 이렇게 이송 중에 상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약간 좀 이제 퀄리파이가 덜 된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제 갑상선이 뭐 상진이든지 저하든지 확 도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애가 시집장가 가면서 기둥뿌리를 한 2개 뽑아갔다. 뭐 남편이 최근에 사별했다. 뭐 최근에 부모님이 뭐 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진짜 되게 많이 오세요. 근데 그게 뭐 이제 이론상으로는 뭐 부신에 작용해서 뭐 콜티졸이 더 많이 나오고 그게 갑상선 호르몬에 억제를 한다는데 하여튼 뭐 복잡한 거는 지금 모르시더라도 하여튼 그럴 때 재발을 잘하니까 그럴 때 너무 몸이 힘들면 병원에 와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라 이런 얘기시고요. 그리고 뭐 건강하게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고 이제 저탄수화물에다가 스트레스 관리하고 식사 잘 먹고 뭐 수분 보충하고 이거 우리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갑상선에만 좋은 게 아니죠. 그냥 다 원래 하려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 생산량을 감소하는데 그게 이제 정상적인 뇌와 갑상선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방해해가지고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좀 부족해지는 쪽으로 작용한다. 스트레스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또 콩 얘기 나오지만 우리나라랑 크게 상관은 없고 이제 금연해라. 이제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영양제도 먹고 갑상선이 이제 방사선에 노출될 일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납부로 된 부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업적으로 노출되시는 분들 얘기고요. 예, 환자분들은 상관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운동도 하래요. 근데 이제 뭐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 운동도 하라 그러니까 자꾸 요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무슨 운동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이제 동맥경화증 생긴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좋아졌다. 이게 뭐 소규모 연구긴 한데요. 예, 그래도 일본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도 이제 더 운동을 하니까 더 많이 좋아졌는데 원래 정상인 분은 크게 상관없고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담배는 뭐 좋다고 하는 말 없잖아요. 당연히 합치지 말라 그러겠죠. 갑상선 암도 이제 비흡연자에 비해서 이제 헤비 스모커는 1.3배 정도 올라간다고 그러고 술 먹으면은 뭐 이 정도 올라간다고 그러고요. 생각보다 별로 안 올라가네요. 네, 그때 갑상선 기능 자체도 방해해서 이제 약을 먹는 병들, 이제 수술하는 병들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도 갑상선 호르몬 생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흡수에 방해를 하고 염증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나쁘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담배 피고 담배 피는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제일 안 나아요. 환자분들 중에서 뻑하면 제발하고 약발도 안 듣고 그 사람 자동차 내연에 담배 연기에 뭐 온갖 거에 나쁜 거 다 노출되고 그런 톡신에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맨날 그 좀 손님들 스트레스가 많죠. 하여튼 그 확실히 담배는 좀 기능에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리튬 같은 거 요거는 정신과에서 이 약 저 약 다 쓰다가 아무 약도 안 들으면 결국 이거 쓰는데 근데 리튬을 쓰면은 그냥 이거 쓰면서 저희가 같이 치료를 해드리는 거지 아마 이 약까지 쓸 정도면은 다른 약이 5주간이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항진적으로 많이 같이 치료를 하게 되긴 합니다. 아까 스트레스 말씀도 드렸고요. 아까 뭐 그 저희 남자 선생님께서 저희 그레이브스 암병증 눈 튀어나오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담배를 피면은 더 많이 생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더 튀어나온다. 그리고 이제 물론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약 잘 먹는 겁니다. 예, 치료 잘 받으시고 약 잘 드셔야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약은 끝까지 잘 먹어라, 처방전대로 먹어라, 임의로 용량 조절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약 먹지 말아라, 유효기간 지난 거 먹지 말아라. 이거 다른 병에도 다 포함되는 얘기잖아요. 갑상선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약이나 뭐 음식, 커피, 우유랑 같이 드실 경우에 흡수가 방해가 됩니다. 예, 우유랑 커피는 원래 다른 약하고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심장약하고도 같이 먹으면 안 되고 당뇨약하고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뭐 다 갑상선에만 해당하는 약은 아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복에 먹어야지 효과가 좋다고 갑상선 호르몬제 먹을 때 꼭 공복에 먹고 1시간 동안 공복 유지하라고 가르쳐 줄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흡수율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할 때 조금 불리하다는 건데 그렇다고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아, 공복을 유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 먹고 갔어요. 막 이런 식으로. 안 먹으면 흡수가 저하가 되는 게 아니라 100%안 들어가는 거고 그래도 먹고서 뭐 식사 공복을 유지를 못했으면 그래도 뭐 8, 90%는 들어는 가는 거예요. 드세요. 예. 그래도 드셔야 됩니다. 공복 유지를 하면 좋지만 안 돼도 먹기는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질환이 임신하면 이제 더 늘어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약을 잘 안 먹으면 이제 뭐 유산되거나 뭐 그런 것도 많고 아기가 기형아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임신되면 모든 약을 이제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약을 이제 막 끊어버리시는 분도 있고 이제 뭐 여성분은 괜찮은데 시어머니가 약 끊으라고 뒤에서 들들들들 바꿀 때도 있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임신 초기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더 요동을 치거든요. 그때 병원에 더 자주 오고 약을 좀 더 자주 이렇게 용량을 잘 세밀하게 조절을 하고 더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 예, 임신하거나 모유 수유할 때 그냥 그렇게 산후갑상선염도 잘 생기고 더 나빠지는데 그때 오히려 더 끊어버려서 그럼 모체가 건강이 상하는데 애가 좋아질 리가 있으니까 더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얘기고요. 그래서 뭐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심장도 안 좋아질 수 있고 뭐 고지혈증, 뭐 동맥
그 골다공증 이런 게 다 같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막 비타민 D 잘 먹어라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차피 그것도 얘한테 또 좋아요. 겸사겸사. 다 이제 오시면은 같이 검사를 해드리고 필요하면 약 처방해드리고. 너무 젊으신 분들이 조금 약하게 걸렸다가 얼른 나아버리면은 사실은 이거 조금 나빠져도 뼈든지 심장이든지 금방 다시 좋아져 버려요. 그래서 그럴 때는 검사를 저희가 권유를 안 할 때도 있는데 이제 애초에 동맥경화증이 살짝 있었던 이제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이미 폐경도 된 다음에 이제 여성분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 골다공증이나 이런 게 확 나빠졌다가 나중에 갑상선이 좋아져도 그냥 회복이 안 되죠.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럴 때는 저희가 따로 권유를 드리니까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요 병에 따라다니는 병들 그거랑 합병증 관리 같이 하시면 되고 심장까지 나빠졌는데 이게 갑상선이 좋아졌는데 안 돌아왔다. 네, 가끔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 그랬다가 이제 심장내과 가셨다가 갑상선병 발견하셔가지고 거꾸로 우리한테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심장내과에서 알아서 할 거지만 증상이 대부분은 그냥 가볍게 오면은 살짝 왔다가 돌아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약 잘 안 드시고 몇 년을 끌고 막 이러면은 이제 심장내과 저희가 가라고 했을 땐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때는 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한 밥 잘 먹고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검사 잘 받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하고 커피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이유. 갑상선이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